지금 이제 저희가 비판 이론인데요. 이제 비판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 이론은 이제 원래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 그러면 하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상부 구조가 이제 나중에 나왔다고 그 유물론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에서 물질의 혁명, 경제적인 부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상부 구조도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이제 그런 혁명들이 일어났죠. 그랬는데 하부 구조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상부 구조는 정말 그런 기대했던 온전한 공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누가 봤냐면 비판 이론가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부 구조는 그래서 혁명에 성공했다고 뭐 스탈린, 뭐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중국, 특히 이제 중국을 특히 이제 뭐 하버마스나 마르쿠제나가 속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합파 사람들은 이제 특히 마오쩌둥 그 중국이 공산혁명을 할 때 그런 하부 구조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비판 이론가들은 상부 구조. 그래서 루카치는 사상 분야였죠. 그 다음에 발터 벤야민은 예술, 그죠? 예술. 그 발터 벤야민도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세히 보니까 그 1세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람시는 교육 분야에서 이제 상부 구조에서 아직 다 이런 부분에서는 진정한 공산화,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변증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였죠? 블로흐는 이제 종교와의 연계성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르쿠제는 성의 공산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된 하버마스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공산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자, 의사소통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셨듯이 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장이 어디입니까? 언론이죠. 그래서 언론의 부분에서 상부 구조에서 중에서도 언론 부분에서의 공산화를 이제 하버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 시대는요. 예, 중세 시대를 이제 거슬러 가보면 중세 시대는 이제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의사소통은요, 언론은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신이 다 정답이고 절대 진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대변을 했냐면 교회가 대변을 했습니다. 이제 카톨릭으로 대변되는 이제 교회가 이제 대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언론을 이제 누가 장악을 했냐면 이제 귀족, 그 다음에 사제, 종교 지도자와 귀족들이 이제 언론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뜻은 이렇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 대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그거죠. 면죄부. 면죄부를 신의 뜻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이제 너희들이 헌금을 할 때마다 그 헌금의 액수가 늘어날수록 이미 죽었지만 그런 너희 죽은 가족이나 조상들이 지옥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언론을 장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고
듣기만 하는 정말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아니요, 그 토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화형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중세가 무너졌죠. 근데 이제 여전히 많이 이제 중세 때보단 조금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귀족 계급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7, 18세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이 생겼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에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계급인 자본가와 부르주아들이 이제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생기고 이제 세력을 얻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공론의 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문화나 예술이나 어떤 시사 문제, 사회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공론의 장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기들이 여전히 이 시대는 그 귀족과 그 왕정, 왕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가진 그 돈과 그런 힘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의회나 왕정에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17, 18세기에는요, 의사소통, 이 언론기관이 두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본가, 부르주아가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들은 가진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얘기 안 들어주면 돈줄 끊겠다. 세금 안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중세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이제 귀족들, 그 왕과 귀족들이 또 하나의 언론의 기관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여전히 뭐 대중들에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이후 이제 오늘날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의사소통 기관, 언론 기관이 더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막 다양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장으로 언론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공적, 말이 좀 어려운데요. 공적 체계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사적 생활 영역으로 이제 언론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론이 이제 크게 보면 뭐 더 세분할 수 있겠지만 이제 크게 보면 공적 체계, 쉽게 얘기해서 공적인 영역인 거죠. 공적 영역에서의 언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적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그룹의 언론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공적 체계의 차원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론을 이제 누가 담당을 하냐면 정부와 이제 국가로 대변되는 거죠. 정부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권력을 통해서 이제 의사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은요, 화폐를 통해서 돈이죠. 돈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적인 영역이 이제 여기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이 개인들, 그다음에 대중들이 이제 그룹을 이루는 거야. 혼자 얘기하면은 힘이 약하니까 이제 문화적 개인적 그다음에 또 어떤 문화적 인격들이 대중들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공론의 장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혹은 개인적인 그룹의 공론의 장.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의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이제 블로그 같은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공론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적 체계에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적 생활 영역에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이게 이 언론이 여기가 서서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영향력이 미미해지고 여기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 권력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이제 자본가, 이제 권력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뭐 수상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자본가. 그러니까 가지고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쪽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점차 여기를 대변하는 쪽으로 이 공적 영역의 언론이 마치 이들의 스피커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적 생활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평하고 공적 체계와 사적 영역이 이렇게 서로 공평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마치 이 중세시대에 교회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내 말을 들어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자본가들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그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대중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시장에서 노동자들은 자기가 할 말을 못합니다. 임금에 대해서 대변도 못하고, 그다음 자본가들은 뭐 공장이 어렵네, 뭐 재정이 어렵네 이렇게 하면서 여론도 그런 식으로 주도를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인데 공권력을 가진 자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들은 이야기할 수 없는 의사소통의 기회와 동등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자유를 표방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가진 자들 쪽으로 언론이 치중되어 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자꾸 세뇌를 시키는데 이제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거죠. 뭡니까? 효율을 강조하는 거예요. 효율. 언어의 의사소통에서도 효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과 권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사소통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지금 철학과 문학과 성경을 하는 이제 이 공부 모임이란 말이죠.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의사소통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다른 사람이 철학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와서 참여한다. 안 되죠. 예, 그러면서 효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안 배웠으니까 얘기하지 마. 더 의사소통 잘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이러면서 대중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 무엇을 비판했냐면 자본주의에서 사적 영역의 식민지화다. 중세시대하고 뭐가 다르냐. 사적 영역도 영역대로 존재하고 공적 영역도 서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만 남아있고 가진 자들 대변하면서 여기는 이제 죽여버리는 이런 폐해가 자본주의에서 일어났다고 하버마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이 너무 깊이 개입하여서 사적인 영역을 축소시키고 사적 영역에서 개인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본주의 이제 사회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진 자들이 갑질하고 큰 소리 치고요.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도 진짜 솔직히 지금 노동운동도 조금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 노동운동 진짜 없는 진짜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조라는 또 그것도 하나의 공적 영역인 거예요. 그냥 노조 간부들 그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다 옳은 거고 진짜 직업 없는 사람들, 특히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얘기를 할 기회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제 고소득 전문직 사람들 있죠.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내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언론의 자유라는 게 공유죠. 공유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마치 중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면서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만 비판을 했느냐? 공산주의도 또 봤어요. 공산주의를 보았더니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랑 별다를 거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교조화된 공산당들이 자기네들이 소수가 결정한 것을 그냥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알리고 그다음에 대중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공산당이 정한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제거됩니다. 숙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조화된 스탈린식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마오쩌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높이 평가한 마오쩌둥도 어떻게 했습니까?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론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숙청시켰고요. 아마 마오쩌둥이 죽인 사람이 5천만 명인가 몇 천만 명, 뭐 문화혁명 때 죽인 사람은 3천만 명, 뭐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 많은 숫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랑 별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상부 구조에서의 간다면 공적 그 영역에서만 언론을 장악해서 사적 영역을 다 침해해버리고 죽여버리면 식민지화 시켜버리면 언론의 그러니까 상부 구조에서의 그 언론의 부분이 진정한 공산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의사소통이
사람들끼리 사적 영역 사람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사회도 발전할 수 있고 진정한 언론에서의 공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가 얘기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언론도 공산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당이 위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중의 차원에서 사적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대중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왜곡 없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또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정과 반과 합의 그런 변증법으로 언론에서의 공산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발전이 되는 거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가 그냥 듣기만 한다면 그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언론에서의 공산화를 얘기했던 하버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리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버마스가 네. 관심의 영역에 그것을 기울였다는 것은 이 네. 의사소통의 주제에 따른 것인가요? 그 관심, 저도 사실 요거 궁금해 저희 선생님한테 여쭤봤었거든요. 네. 요거를 그 인식과 관심으로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거 칸트 이제 아까 다들 보셨듯이 이제 칸트의 그 이성을 다시 얘기를 했다고 그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칸트가 이성 중심이잖아요. 인간이 이성으로 인식한 것이 그것을 규정한다는 거잖아요. 칸트가 그 인식을 할 때 인식 대상이 있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식 대상은 뭐 신과 인간과 자연 이렇게 되겠죠. 신은 뭐 있는지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 능력에서 우리가 그때 저기를 했죠. 감성, 그 다음에 오성,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인식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인식 능력 말고 인식 대상을 관심의 대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관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 대상을 관심이라고 표현을 바꾼 거예요. 원래 철학자들은 이전에 썼던 그 철학자의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들 자신의 표현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인식 대상을 하버마스는 관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을 내가 인식을 하고 이성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싶은 그 대상을 관심이라고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규정을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때 무엇으로 하죠?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내가 이런 것을 인식을 했다. 나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등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가진 인식을 하고 말을 가진 이 의사소통이 어디서만 가능하냐? 공적 영역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관심 대상, 인식 대상의 그런 그 대상을 통해서 인식된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 그래서 관심은 인식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규정하고 싶고 인식하고 싶은 그 대상을 관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인식한 것을 가지고 규정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의 어떤 그 이제 하나의 과정인 거죠.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